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전술 조치를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여기에다가 왜 이런 전폭기를 2대씩이나 보냈을까요?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견제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거 충분하다, 이런 걸 과시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카디즈에 진입시켰다는 것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허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진 하나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죠. 지금 이 남성은 러시아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관광객 뒤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러시아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자신의 인증샷을 찍은 위치를 그대로 표기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위치만 파악되면 거기가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하이마스도 그렇죠. 에이테킴스도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관광객이 이 사진을 위치와 함께 공개를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관광객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서 크림반도 예파토리아 인근 러시아 방공기지에서 사진을 찍은 이 남성처럼 고맙고 좋은 일을 계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이후 아마 이 S-400은 파괴가 된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남자와 S-400의 사진을 찍은 장소는 저기다 하면서 특정이 되겠죠. 위치. 저렇게 되면 공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더 심각한 사진은 이거죠.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바그너 본부 사령부예요. 바그너 사령부가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파돼 버렸습니다. 이 바그너 본부 위치가 유출된 원인이 어딨냐니까 세르게이 스레데라는 러시아 기자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이었습니다. 스레다는 이날 바그너 본부를 방문해서 용병들과 찍었던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 왼쪽 윗부분에는 포파스나 미로노브스카야 12번지라는 주소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스레다가 올린 게시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제됐지만 이미 복사본은 SNS를 타고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진을 발견한 우크라이나 군은 여기를 정확하게 타격해버렸고, 이 사실은 러시아 기자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군이 어제 포파스나에 있는 바그너 그룹 본부를 공격했다면서 본부 위치는 러시아 기자 덕분에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파스나는 수개월간 우크라이나 군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 전투를 바로 용병 부대인 바그너 부대가 활약했던 그 전투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민간 군사 기업 하니까 듣기가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악명 높은 용병 그룹입니다. 특히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푸틴의 요리사를 했던 경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바그너 사령부, 바그너 본부가 날아가 버렸는데 프리고진은 과연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폭사했을 텐데, 원래 스레다가 찍은 사진에는 프리고진으로 보이는 남성과 악수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당시 프리고진이 그 기지에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기자인 바옌코르 코테녹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불확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아마 하이마스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게 폭격이 일어난 날이 15일 정도인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프리고진의 생사 여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을 어느 정도 검색해 봤는데도 프리고진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만약 프리고진이 사망했다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쟁은 러시아가 결코 유리하다고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프리고진이 그 정도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최근 푸틴의 측근을 감아보십시오. 프리고진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두기나가 폭사했다. 이런 점을 볼 때
푸틴으로서는 뭔가 보복전을 기획할 수 있겠죠. 그 날짜가 내일, 즉 8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이 아니냐 하는 것과 함께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과 민간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첩보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굉장히 그 정확성을 자랑했죠. 최근 우크라이나 게릴라 전술에 큰 피해를 입은 데다가 푸틴의 최측근 인사인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까지 폭발 사고를 당했던 터라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와 정부 시설을 며칠 내로 공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인과 민간 시설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놓여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전쟁 발발 6개월째이자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해서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기 위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바스토폴이나 크림반도, 헤르손 등에 있는 러시아군은 잇따라 무인기 공습과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 같은 작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이 같은 게릴라 전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줄곧 방어에만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서 점령지 수복에 적극 나서면서 전쟁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푸틴으로서는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죠. 아니면 반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전이라도 펼쳐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쪽을 대단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공격 방식은 미사일을 통한 거겠죠. 지금 벨라루스 쪽에도 미사일을 잔뜩 배치해놓고 또 크림반도에서도 반격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내일 일촉즉발의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통행금지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러시아가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8년 전에 2012년에 뵙겠죠. 8년 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되찾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크림반도 탈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됐지만 국제법상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면서 크림반도 수복이 세계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탈환은 반전 운동의 측면에서도 가장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그건 사실이고 나는 100% 그렇다고 믿는다 하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약속과 안보를 되찾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점령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세계법과 질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를 할 것이냐?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푸틴은 푸틴대로 러시아의 성지가 크림반도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크림반도 수복,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크림반도는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크림반도가 결국 이번 전쟁의 마지막 전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